내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든 아니면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이 10년, 20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현실은 모순적이게도 우리 자영업자분들 폐업률 70% 넘어가고 벤처기업 폐업률도 90%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좀 탄탄한 구조로 사업을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지속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특정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고 내 제품을 재구매를 해주고 내 서비스에 재결제를 해주는 그런 단골 고객층들이 많아야지 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골을 만들고 내 사업을 고객들이 홍보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타심이 비즈니스한테 왜 필요하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타심이 사업에 필요한 걸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릴 건데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출을 높이 올려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개인이 도구를 좀 갈고 닦아가지고 그 실력적인 문제지만 이 개념 하나만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월 매출 3만 원부터 이제 억대가 넘는 매출을 찍기까지 딱 한 가지 유지했던 관점이 바로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도구적인 부분은 저는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존재지만 이 이타심 하나만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탄탄한 사업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 나한테 친한 척하고 사람 좋은 척 하는데 뭔가 자꾸 뺏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로 인해 계속 이득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버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둘 중에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기버 성향인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돈 벌지? 라는 생각은 내가 고객 주머니로부터 돈을 뺏는 회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70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100점짜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포장을 해서 일단 돈을 받고 보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보통 뺏는 회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쇼핑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제품을 막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고객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오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좀 격하게 말하면 사기당했다 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반대로 내 비즈니스에 내 제품이 이 여러 가지 기능과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잘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을 주지?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이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기버 성향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와 지금 이해됐다 하고 나가신다면 10%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또 바로 사례를 또 이어가 보면 제가 17년도 18년도에 사업을 정말 크게 망했는데 당시에는 뭐 미수금 때문에 망했다, 돈을 못 받아서 망했다 뭐 이렇게 막 착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수금을 못 받아서 망한 것은 그냥 망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원인은 제가 비즈니스 하는 동안 돈을 어떻게 벌지? 그 생각만 하고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일감을 좀 더 받아오지?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추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사업이 계속 얄궂게 흘러가고 야 저기 신뢰 없다. 저기 얄궂이다. 이렇게 되면서 신뢰 없는 회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고객이 쌓이지도 않고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진짜 깊이 공감해주고 고객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사업하면 되나? 라고 했을 때 진짜 이타심과 가짜 이타심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짜 이타심 뜯어보면 자기 중심적 사고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정말 잘 짜서 진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치면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짜 잘했구나 이런 것처럼 자꾸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올라오고 자부심이 막 넘쳐난 상태가 되거든요.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자부심과 인정 욕구가 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이런 쓰레기 같은 제품 다시는 안 씁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주겠노? 이 고객이 이상하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만이면 먹지마 쓰지마 이렇게 계속 고객 탓으로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자부심 넘치는 상태고 내 회사는 정말 퍼펙트하니까 완벽하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큰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인정 욕구와 자부심이 금이 갈까봐 회피할 수도 있고 결국 내 회사에 금이 가고 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
나랑 맞지 않는 고객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도 큰데, 그럼 여기서도 나랑 맞지 않는 고객이 왜 들어왔을까? 나의 어떤 문구 때문에, 어떤 광고에서, 어떤 포인트로 들어왔을까? 이거를 또 잘못된 것은 나의 기준에서 어떻게 고칠까고, 잘된 부분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팀원들이 함께 해줘서 내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줄 수 있구나. 잘된 성과는 우리 직원들과 주변 환경과 이 인프라의 공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뭘 해결해야 될까. 늘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어렵다 싶을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좀 풀어보면,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뭐 기부를 했다면 내가 줬다라는 이유로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고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말하고 싶고. 그래서 가짜 이타심 핵심은 뭐냐면,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이타심은 어떤 건가? 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뭐 사회 환원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쳐도 그냥 줬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고, 내가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월세 내고 직원들 밥 먹어야 되니까 밥값 주고, 이런 것처럼 내가 봉사활동 하는 것 자체도 인지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고객에게 이만큼의 서비스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기 대놓고 우리가 이만큼 해주는데 그런 인지와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진짜 이타심은 어떤 건가 했을 때, 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뭐 사회에 환원을 한다 했을 때도 얼마만큼 줬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월세 내고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나가고 나도 밥 먹는 밥값 쓰고 이런 것처럼 사회 환원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일상 중에서 하나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은 흘러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이타심으로 내가 줬다, 내가 했다, 이런 걸 배제된 상태. 그냥 이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뺏어가려는 사람들은 우리는 싫어하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와, 여기는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있고, 문자 한 통이 오더라도 카톡 한 번에 오더라도 진짜 고객들을 사랑하고 자기네 제품을 우리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쌀지라도 그런 진심을 고객들이 느낀다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 가격을 1,000원, 2,000원 인상합니다 라고 붙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이 가게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진심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안다면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뺏으려고 하면서 미움을 점점 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고객에게 정말 다 퍼주고 이타심으로 진짜 독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개념을 진짜로 내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하지를 또 말씀드리면, 무조건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줄까? 어떻게가 계속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과일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맛의 과일을 제공하지? 어떻게 하면 물맛 나는 과일을 안 주지?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물맛 나는 과일을 받았더라도 실망스럽지 않은 경험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과일로 맛있는 경험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계속 마인드맵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고객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는가.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내 과일의 업의 본질을 찾을 수 있게 돼.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그 눈에 보이는 본질 말고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본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과일의 본질은 맛있는 경험이구나.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고객들이 느끼는 설렘과 기대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인 업의 본질은 과일은 뭐 비타민 섭취를 할 수 있고 맛있고 디저트 대용이다. 근데 우리 회사의 업의 본질은 고객의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우리의 과일은 설렘과 기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설렘과 기대를 어떻게 줄까 하면 계속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객님들에게 다음 설렘을 주기 위해서 다음 달에는 어떤 설레는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일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실망을 설렘으로 다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바꾸지?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과일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맛보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한 알이 빠질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정말 맛있는 과일 한 개를 서비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일 하나를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설렘과 기대를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시도하고, 뭐 씨알도 안 먹히면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면 그것도 바꿔보고, 그러다가 내가 진정으로 고객에게 줘야 되는 가치가 사실 설렘이 아니었네? 이러면 또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고객에게 주는 내 업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무언가를 주지, 이 어떻게를 계속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가 내가
이득을 보는 기준은 단 하나 적지 않았어요. 이런 이타심을 기반으로 세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광고 세팅이라든지 뭐 전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반대죠. 상세 페이지 띡 만들어 놓고 광고부터 세팅하고 고객에 뭘 주는지 이 업의 본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리뷰부터 써달라고 하고 그럼 그 리뷰가 고객들에게 주고 싶은 가치가 제대로 적히겠습니까? 뻔한 리뷰만 적히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구성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선해도 크게 실망하고 떠나는 고객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발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끝은 아니고 위 내용이 또 잘 세팅되었을 때 또 플라이 휠이 돌아가고 고객들이 알아서 팔아주는 구조, 소문을 내주는 그런 구조 모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준비가 되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만 보고 또 그냥 훅 지나가면 안 되니까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고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타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영상 보시고 뭐 메모장 같은 거 키셔가지고 몇 개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아주 심하게 고민해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특강으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제 단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온라인 팔로워 개척에 도움이 되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